오케이. 잘 들리시고. 오늘은요, 제가 오늘의 강의는 추석 환자가 가장 지켜야 할 건체중이란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칼륨하고 인하고 수분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추석 환자가 가장 지켜야 될 식단 중에 하나고, 식단 중에 이제 영양소 중에 하나고, 오늘은 이 건체중이라는 건데요. 이 건체중은 추석 환자가 이제 몸무게를 늘어가잖아요. 늘어가면 이제 건체중이 만약에 70kg라면 이 70kg에서 늘어간 몸무게를 이제 빼는 게 저희가 추석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건체중이 무엇이냐? 이 건체중은 자기가 이제 몸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이제 좋은 혈압을 유지하는 추석 환자의 가장 최고의 컨디션의 상태를 이 건체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체중이란 거는 왜 추석 환자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냐면, 이 건체중은 의사들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투석을 하고 나서 몸의 컨디션과 이 혈압과 이 몸에 받는 데미지를 자기가 느끼셔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이 건체중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추석 초기에 이제 추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통 이 추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몸에 대부분 이제 수분이나 노폐물이나 요독이 쌓여서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 있어요.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추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몸에 이제 수분이나 노폐물이나 요독이 늘어오시기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속이 울렁거리고 막 어지럼증도 느끼시고 빈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이제 추석 전에 수분과 노폐물과 요독이 쌓여서 추석 전에는 식사를 좀 못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추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추석을 시작하시게 되면 몸에 있는 이 수분이나 노폐물이나 이제 요독이 빠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석을 점점 하실수록 입맛도 돌아오시고 식사도 어느 정도 하게 되시고 컨디션도 좀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체중을 맞추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의사들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건체중이 안 맞을 때 환자들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 제가 여태까지 투석을 해오면서 저한테 나온 증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증상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투석을 하면서 건체중이 올라갔을 때 어떤 증상이 오시고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메모를 해놓거나 체크를 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건체중이 보통 이제 안 맞을 때는 증상이 이제 이 증상은 제가 이제 경험한 토대로 말씀해 드린 것 때문에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건체중이 안 맞게 되면. 첫 번째, 건체중이 안 맞을 때 첫 번째 증상이 있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진다. 보통 이제 저희가 추석 전에는 보통 뭐 일반인들을 제외하고 추석 전에 가장 좋은 혈압은 평균적으로 120에서 130이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가장 좋은 혈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몸무게가 늘어가죠. 몸무게가 늘어가서 추석하기 전에 몸무게가 늘어간 상태에서 추석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40에서 한 150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석으로 이제 노폐물하고 수분을 빼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권체중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이 혈압에 이상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혈압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분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투석을 하면서 보통 이 두통이나 이 수분은 또 이 두통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투석을 하면서 이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 잦은 두통이 있거나 그럼 이건 무조건 저 같은 경우에 이 수분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투석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투석하러 가기 전에는 혈압이 집에서 잘 때는 한 140에서 150 정도였는데 이게 투석만 시작하면 혈압이 막 190에서 한 200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통 오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많이 했는데 이거 보통 혈압약만 주더라고요. 혈압약만 줘가지고 제가 혈압약을 3개까지 먹어봤어요. 혈압약을 3개까지. 그리고 막 진통제 같은 거 놔주고 투석할 때.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수분 제어를 잘 못해서 폐에 폐부종이 생긴 거야. 폐부종이 생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권체중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혈압에 보통 가장 빨리 이 권체중을 못 맞췄을 때 환자들이 가장 빨리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혈압입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어느 정도 혈압이 투석 후 120, 130, 투석 전에는 140에서 150. 제가 지금까지 투석하면서 컨디션이 가장 좋았을 때가 이 정도. 혈압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 이 권체중이 자기 몸에 안 맞았을 때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에 트러블이 많이 생겨. 뭐 얼굴에 여드름이나 등에 여드름이나 뭐 여기 목 뒤에 여드름이 많이 생깁니다.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근데 보통 이 트러블 같은 경우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안 빠졌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트러블은 이 투석 환자가 피가 항상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지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갖고 살아야 될 고질병 같은 그런 존재죠. 2번은 트러블이었어요. 그리고 3번은 붓기가 자주 발생합니다. 부종. 근데 부종이 어느 부분에 많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장단지. 다리가 자주 붓는다. 이것도 보시면 수분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몸에 작은 미열이 생겨요. 몸에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몸에 왜 열이 발생하는지. 제가 그냥 제 경험대로 말씀드리면 이 열은 제가 봤을 때 몸에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몸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긴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이 생기면 첫 번째 노란색 가래가 까요. 노란색 가래가 낀다든가 아니면 여기 배 밑부분에 좀 통증이 있습니다. 배 밑부분에 통증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보통 병원에서 이 두 가지를 말하면 보통 이제 염증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염증약으로 이 통증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5번째, 코가 자주 막힌다. 코가 자주 막힌다. 근데 이 부분도 이거는 엄연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권체중을 못 맞췄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저의 증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코가 자주 막힌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몸에 수분이 과도하게 돼서 이 코도 자주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 머리도 머리카락 탈모가 좀 심해지고 탈모가 좀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몸의 수분이 밸런스가 안 맞아. 몸이 막 푸석해지고 좀 답답해지고 좀 텁텁해지고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보통 권체중이 안 맞았을 때 보통 저한테 나오는 증상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좀 환자들이 좀 빨리 느낄 수 있고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권체중이 저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권체중이 만약에 자기 권체중이 70kg잖아요. 제가 권체중이 70kg예요. 70kg인데 자기가 정말 규칙적인 생활과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식단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면 이 권체중을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 환자들은 좀 이 규칙적인 생활과 식단과 식사를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체중을 절대로 이 한 군데에 맞춰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어느 날 투석을 했는데 혈압이 끝나고 120에서 130을 맞춰야 되는데 혈압이 끝나서 재봤더니 140이 됐다. 근데 몸도 약간 좀 덜 힘든다. 그렇게 되면 살이 빠지신 거예요. 권체중을 같이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셔서 체크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70kg를 계속 유지를 하시다 보면은 몸에 또 수분이 쌓여서 이 이벤트가 생겨요. 이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합병증 같은 거죠. 몸이 권체중을 계속 못 맞추면 몸에 가장 이상 증상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권체중이 못 맞출 때는 뭐 이빨도 아프고 막 눈도 흐리게 보이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아까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권체중을 자기한테 맞는 이 권체중이 맞는지 어떻게 검사를 하냐 그것에 이제 어떤 척도가 있냐면 가장 저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건 혈압이에요. 혈압. 이 권체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혈압이에요. 혈압. 보통 혈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 투석이 끝나고 120에서 130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석 환자들은 2달이나 3달 정도에 이 흉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심장 비대증이나 폐부종이 없어야 됩니다. 폐부종이 없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붓기가 없어야 돼. 붓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건 이 혈압이에요. 이 혈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또 혈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분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죠.
근데 저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폐가 부은 적이 있다고. 근데 이 증상은 엄청 늦어. 왜냐면 검사도 보통 2달에서 3달에 한 번씩 하고, 보통 이게 나타나기 전에 벌써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붓기도 저희한테 빨리 오죠. 근데 이 붓기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건체중을 맞게, 보통 이 건체중이 늘어가려면 자기가 충분한 영양과 적당한 수분을, 어떤 괜찮은 좀 좋은 밸런스로 인해서 몸무게를 늘어가야 되는데, 너무 영양 섭취를 안 하고 수분만 섭취해서 이 몸무게가 늘어가느냐,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어요. 너무 이 영양은 하나도 섭취하고 이 수분만으로만 이 몸무게를 늘어갔다. 그럼 붓기가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는 충분한 영양과 이 수분을 섭취해서 몸무게를 늘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몸무게를 늘어가야 되느냐. 근데 가장 적합한 게 2.5에서 3.5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kg로 몸무게를 많이 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보통 못 드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은 좀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막 1kg 늘어가고, 어느 날은 1.5kg 늘어가고, 어느 날은 2kg 늘어가고, 어느 날은 3kg 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이러면 심장에 무리가 더 가. 그래서 보통 투석 환자들은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될 게 바로 혈압계랑 몸무게, 체중계. 이 체중계를 꼭 구비를 하셔서 투석 가기 전에 집에서 항상 이제 몸무게나 혈압을 재줘서 이 2.5kg하고 3.5kg 비슷하게 어느 정도에서 자기가 투석 갈 때마다 몸무게를 어느 정도 좀 항상 비슷하게 가셔야 돼요. 어느 날 막 1kg 늘어가고, 어느 날 1.5kg 늘어가고, 어느 날 2.5kg 늘어. 이러면은 오히려 더 몸무게가 더 빠져. 건체중, 자기가 맞는 자기에게 맞는 건체중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체중은 절대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투석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체중, 어느 정도 혈압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는지, 그런 걸 좀 메모를 해주시고, 또 메모를 해주시고, 좀 이런 거를 좀 어디서 메모를 해주시고 좀 기억을 하시는 그런 버릇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한테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부모님이 이제 투석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석하기 전에는 이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몸에 노폐물도 쌓여 있고 요독 증상이 나여 있기 때문에 이 속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석을 시작하게 되시면 이제 그 증상이 완화가 돼서 어느 정도 식사도 하고 컨디션도 이제 찾으시면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컨디션을 찾으시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건체중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건체중이 저 같은 투석을 오래 하는 사람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건체중이라는 건 절대 한 번에 자기가 하나에 만약에 70kg로 맞췄다고 해서 이 70kg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몸무게가 늘었는지 빠졌는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몸무게를 늘었는지 안 늘어났는지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 3가지 있죠? 이 혈압과 이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심장 비대증이나 폐부종이나 보시고, 그다음 붓기,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숨이 차거나 안 차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붓기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이 붓기는요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붓기가 투석을 한 날에는 붓기가 다 빠졌다가 그 투석 한 날
물을 어느 정도 마셨는데 또 갑자기 또 부어. 이런 분들도 권체중을 못 맞춘 거예요. 왜냐? 저희가 투석을 4시간 하잖아요. 저희가 투석을 보통 보통 평균 4시간 해요.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4시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투석 4시간은요. 일주일에 3번 4시간. 이게 저희한테는 투석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이에요. 최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4시간 동안 이 4시간 동안은 이 수분을 빼는 게 어려워요. 저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혈액에 있는 수분만 뺍니다. 4시간 동안은. 근데 저희가 몸에 수분이 혈액 속에만 있는 게 아니죠. 막 근육 속에도 있고 피복 속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의 수분을 빼도 다른 곳에서 수분이 축적되어 있을 경우에 권체중을 못 맞추시면 이 수분이 다시 그 몸으로 나와서 그게 다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자주 붓는 분들은 이 권체중을 내리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이제 저한테 나타났던 이런 증상들. 보통 저는 제가 어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첫 번째 하는 게 이 권체중을 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도 좋았고. 근데 보통 저는 보통 권체중을 70으로 맞추는데 제가 좀 많이 늘어간 날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4kg에 맞춰서 나갑니다. 무조건 4kg에 맞춰서 갑니다. 근데 이 투석이 끝나고 나서 이 몸에 이 혈압과 이 몸에 맞는 데미지 이거를 투석 끝나고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투석이 너무 안 힘들어도 안 되고 투석이 너무 힘들어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도 안 되고 근데 차라리 너무 안 힘든 것보다 힘든 게 나아요. 왜냐면 투석이 보통 너무 힘들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힘들어서 권체중을 못 맞춰갖고 너무 안 힘들게 돼버리면 몸에 노폐물하고 수분이 쌓여서 다른 데가 망가져요. 저 같은 경우에선 몸에 보통 노폐물이 쌓여오고 막 이러면 몸에 막 여드름 나고 이빨도 아프고 막 눈도 흐리고 뭐 머리도 푸석해지고 이런 증상. 제가 그런 거를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권체중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뭐 60대, 뭐 70대 분들은 이런 거 체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 권체중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아마 투석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 분들은 이 투석 체크하시는 이게 꼭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석을 이제 하시는 이제 뭐 자녀를 두신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은 꼭 투석 집에서 이 수분 관리와 이 혈압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투석 갔다 와서 근데 투석 전에 혈압이 어느 정도고 투석 후에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권체중에 자기의 몸에 맞는 권체중에 꼭 맞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투석 환자가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이 흉부 엑스레이 찍는다고 그랬죠. 흉부 엑스레이 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붓기가 있는지 없는지 몸에 붓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숨이 차는지 안 차는지
차는지 안 차는지 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자기가 지금 이 건체중에 맞는 체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꼭 요거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혈압, 엑스레이, 숨이 차는지 안 차는지. 근데 요거는 이제 2개월에서 3개월에 검사를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나오면 늦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 추석 후에는 120에서 130, 추석 전에는 보통 140에서 150이 좋은데요. 높으신 분들도 많죠. 근데 이게 보통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만 줘요. 혈압약만 주기 때문에 꼭 보호자분들이나 이 투석하는 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체크를 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건체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 건체중은 이 투석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체중은 항상 바뀌어요. 절대 고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건체중이 고정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적인 습관, 규칙적인 생활, 식습관, 운동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석 초반에 몸무게가 59kg였는데 제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하고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으로 지금 70kg까지 올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건체중을 좀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건체중을 올리려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꼭 건체중을 올리려면 이 먹는 것만으로 건체중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시 할 거 먹는 거로만 하면 안 돼. 이 식단으로만 만약에 몸무게를 늘렸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모든 수치가 올라가. 이것도 제가 다 겪어봐서 해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건체중을 올리고 싶은데 만약에 자기가 식단으로만 올리겠다. 그럼 이건 안 돼. 하지 마. 왜냐? 모든 수치가 올라가. 뭐 인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모든 수치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건체중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식단과 꼭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단과 강도 있는 운동을 하되 이 수치를 꼭 올라가는지 인이나 수분이나 칼륨이 올라가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건체중을 올리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59kg에서 제가 70kg까지 찌우려고 하는지 한 6년?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 얘기해 드릴 게 있다면 건체중은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추석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꼭 추석을 하시는 분보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꼭 이런 건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 혈압이 너무 높거나 뭐 몸이 붓거나 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심장 비대증이나 폐부종이 있거나 이러면 빨리 건체중 내리셔야 돼요. 차라리 건체중을 올릴 때는 투석하고 너무 힘들고 막 쥐나고 막 몸에 보통 투석 환자가 투석이 끝나고 만약에 이것도 저의 몸 상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석이 끝나고 정상적인 컨디션이 오기까지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젊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한 5시간에서 6시간 제 기준으로 걸려요. 아마 어르신들은 한 하루 정도 걸리겠죠. 하루 정도 걸리겠죠. 근데 투석 후 이 컨디션이 중요해요.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투석 후에 몸이 좀 약간 깨끗해진 느낌, 그리고 이 코에서 암모니아 냄새도 안 나고 뭔가 또 입맛도 돌고, 이런 컨디션을 자기가 이런 컨디션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이 나왔을 때 기록을 하셔야 돼요. 혈압, 뭐 몸무게, 이 정도. 혈압과 몸무게. 가장 좋은 컨디션이 나왔을 때 혈압과 몸무게를 꼭 기억해두고 메모를 해두셔서 이 체중을 유지하시고 꼭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뭐 제가 뭐 건체중에 대해서 얘기할 건 다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이 투석 환자는 또 주위에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투석하시는 분들이 뭐 젊은 분들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솔직히 이런 증상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옆에서 이 보호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혈압 체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혈압 체크, 이 수분 체크. 뭐 오늘 건체중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에 꼭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투석은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건체중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제는 과연 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투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복막 투석을 해야 될까, 혈액 투석을 해야 될까, 혈액 투석을 해야 될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뭐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시던지. 오늘은 건체중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석하는 남자 진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해주세요. 구독자 빨리 1000명 돼야 되는데, 뭐 오늘도 제가 또 강의는 안 해본 사람이야. 안 해본 사람이라 오늘은 뭐 오늘도 좀 많이 어버버 됐습니다. 근데 꼭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몸에 일어난 증상들을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몸에 어떤 증상이 오시거나 그러면 일단 전문의를 찾으시고, 뭐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런 중요한 사항 꼭 숙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실시간으로도 물어보셔도 되는데 지금은 뭐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 저한테 강의를 받고 싶거나 뭐 다른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의사 선생님들보다 또 제 말이 맞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투석 카페 가서 많이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봅니다. 오늘도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뭐 점점 나아지겠죠 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